Good afternoon. 네, 안녕하십니까. My colleagues and I 제 remain 동료와 squarely 저는 focused on achieving our 미국 dual 국민을 mandate 위해 goals 최대 of maximum 고용과 employment and 물가 stable 안정이라는 prices 두 for the 가지 benefit of the 책무를 American 위해 people.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Our economy is strong overall and has made 우리 significant 경제는 progress toward our goals 강력하고 over the past 2 years. 지난 2년 동안 두 가지 책무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노동시장은 과열된 상태에서 많이 냉각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최고점 7%에서 2.2%까지 내렸습니다. 우리는 경제의 강력함을 유지하고 인플레를 2% 목표치로 낮추고 최대 고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위원회는 정책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0bp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의 확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정책을 조율하고 이를 통해서 노동시장의 강력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플레를 지속적으로 2%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산 비중은 줄여나갈 것입니다. 통화 정책은 경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은 1분기 2.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비슷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견실합니다. 그리고 설비와 무형 자산의 투자가 작년 대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택 부문에서 투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1분기에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공급이 확대가 되었고 미국 경제가 튼튼하게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SEP 보고서에서 위원들은 GDP 성장이 견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그리고 몇 년 동안 2.0%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노동시장은 냉각하였습니다. 일자리 수 증가는 지난 3개월 동안 160만 개였습니다. 작년 초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실업률은 다소 증가하지만 낮게 4%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명목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고 일자리 대 구직자 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지표상 노동시장 조건은 팬데믹 이전보다 덜 타이트합니다. 노동시장은 인플레 상승 압력의 원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 실업률 전망치는 올해 말 4.4%입니다. 6월보다 상승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상당히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2%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총 PC 물가 지수는 지난 12개월 동안 2.2%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 지수는 2.7% 상승했습니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잘 고착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가계 및 기업 조사와 전망치 그리고 금융시장 통계에서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 PC 물가지수 중간 전망치는 올해 2.3%, 내년 2.1%입니다. 6월보다 다소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 2026년은 2.0%입니다. 저의 통화 정책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책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은 2%보다 높게 유지가 되었고 노동시장 조건은 상당히 타이트했습니다. 저희의 주된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적절히 낮추고 저희는 높은 인플레가 상당히 많은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매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생필품 가격, 식품이나 주택 그리고 교통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희의 제한적인 정책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추어지고 인플레 압력이 낮아지고 인플레 기대치를 잘 고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침착하게 움직여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다가섰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서 노동시장이 냉각하면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떨어지고 고용 하방 압력은 상승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고용 인플레이션 목표와 관련된 리스크는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두 가지 양대 책무의 리스크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를 고려하고 연방 기금 금리를 50bp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4.75에서 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조정을 통해서 경제와 노동시장을 뒷받침하고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립적인 금리로 다가갈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경로를 정해둔 것이 아니라 회의를 거듭하며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금리를 너무 빠르게 내린다면 인플레이션의 진전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늦게 인하를 하게 된다면 경제와 고용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조정에 있어서 우리는 데이터 그리고 전망 그리고 리스크의 균형을 고려할 것입니다. 저희의 SP상에서 FOMC 위원들은 자신들의 금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위원들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고려를 합니다. 지금 현재 연방 기금 금리 수준은 24년 말 4.4, 25년 말 4.4%입니다. 이러한 중간 금리치는 6월보다 낮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고 실업률이 높았고 그리고 리스크 균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망치는 저희의 계획이나 결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경제 방향이 예상과 달라진다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책 방향을 조정할 것입니다. 경제가 견실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정책 억제를 더 느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기대치 못하게 약화하고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낮아진다면 저희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은 양대 책무 관련된 리스크를 반영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통화정책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입니다. 연준은 최대 고용을 달성하고 물가를 2% 목표까지 낮추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목표의 성공은 미국인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커뮤니티, 가족, 그리고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은 공공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연준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CNBC 기자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에 50bp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지난주에 나왔고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에 있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더 우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추가 50bp 추가 인하가 있을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할까요? 많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이후에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7월, 8월 고용보고서 나왔고 인플레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에도 인플레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QCW 보고서를 보면은 고용 데이터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낮춰서 봐야 되고 베이지북의 데이터도 저희가 나와서 봤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5bp, 50bp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네, 몇 가지가 있겠죠.
먼저 SEP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회의를 거듭하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여러 데이터, 그리고 변화하는 전망, 그리고 리스크의 균형을 고려를 합니다. SEP를 보시면 이것은 계속해서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프로세스입니다.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높고 실업률이 낮았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을 조정하는 겁니다. SEP에 앞으로 위원회가 빠르게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전망치는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 저희가 하는 결정은 경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절하면 저희가 빠르게 인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SEP는 위원회들이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 각자의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AP의 크리스 루게이버입니다. 전망치를 보면 연준의 위원들이 금리가 내년 연말까지의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기간 동안 금리를 억제적으로 유지를 하시는 것인지 또 회피하고 싶은 노동시장을 위해서 이를 유지하는 것인지 또는 사람들이 중립금리를 너무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전망치를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망치에 대한 얼마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신다면 모두가 상당히 넓은 범위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험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특정 시점에 대한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험에 의한 결정도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케이스로 이런 전망치를 내리는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억제를 완화할 것이고 시장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면서 이를 반영해서 회의별로 현재 정책 기조가 적절한지 판단할 것입니다. 7월에 도입한 예를 들어 23년 7월에 도입한 정책이 실업률이 4.5%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4.2%대였는데요. 현재 인플레이션은 2%에 근접했고 그리고 실업률은 4.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정책 기조를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리고 실업 관련해서 저희가 이룩한 진전을 반영해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방향은 중립 지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빠르게 또는 느리게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추정치는 저희가 베이스 케이스에 추정한 것을 모두 종합한 결과물입니다. 네, 로이터 기자입니다. 의사 결정에 있어서 2005년 이후에 많은 이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장일치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이견이 심했나요? 제가 잭슨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저희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SEP를 보면 19분 모두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여러 번 있을 거라고 했고 그중에 7분이 3번 이상 17분이 3분 이상 그리고 4번 이상의 투표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공통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속도와 관련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저희가 결정을 할 겁니다.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러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처음부터 금리 인하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매번 회의를 거듭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지나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연준에서는 오늘 추정치에서 실업률이 4.4%까지 올라가는 걸 추정을 했는데요.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면 단기간에요. 갑자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이 왜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기제가 무엇인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시장은 견실한 상태입니다. 저희의 정책 결정 관련된 의도는 이 상황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상당히 견실합니다. 견실하게 성장하고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있고 노동시장도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입니다. 오늘 최근에 고용 데이터에 많은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은 명목 금리 조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리 인하가 늦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기가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강력한, 그러니까 너무 늦은 조정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균형을 맞추는 것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제가 또 2023년 7월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실업률은 낮고 인플레가 높았습니다. 저희가 인내심을 갖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인내심이 지금 빛을 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로 지속 가능하게 인플레가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오늘 이러한 금리 인하를 보고 앞으로 이러한 속도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SEP를 보시면은 저희가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속도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속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2019년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대차 대조표 축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원회들은 대차 대조표 관련 정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보유고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풍부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는 지금 RRP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차 대조표 축소를 중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정상화의 과정으로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대차 대조표 축소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 콜비입니다.
네, 실업률 증가 관련한 후속 질문입니다. 이것이 노동시장 정상화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더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노동시장 수요도 낮아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노동시장이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정책이 억제적인데요. 노동시장은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분명히 진정되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이 여건을 보면 최대 고용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무 달성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 원인을 보았을 때 일단 일자리 증가세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둔화되었습니다. 이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지표로 보더라도 노동시장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당시 상당히 양호하고 강력한 노동시장이었는데요. 노동시장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적절한 정책 조정을 통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것이 노동시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과 리테일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2분기 GDP 지표도 받았는데요.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견실한 성장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연준에서는 이미 침체를 피하기엔 너무 늦은 것일까요? 저희는 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실업 청구 수당이 높아지지도 않고 정리해고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기업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저희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을 부양할 때는 정리해고가 시작될 때가 아니라 노동시장이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인하 사이클을 시작한 것이고 앞으로 이 요소를 지켜볼 것입니다. 물론 데이터 전체를 지켜보면서 회의별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네, 블룸버그 TV 라디오 기자입니다.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OMC에서 노동시장의 악화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년 말에 200bp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데요.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 선제적인 통화 정책을 취하실 건가요? 아니면 데이터가 시그널을 줄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네,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주시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동시장이 기대와 달리 둔화한다라면 저희가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낮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더 크고 그리고 2%를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지금 실업률이 계속 높고 상당히 많은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추가적인 노동시장 완화가 있어야지만 이 인플레가 2%로 내려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양대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결정을 볼 때에 저희가 지금 물가 안정을 회복하면서 고통스러운 실업률 증가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결정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i, Chair Powell. Rachel Siegel from the Washington Post. Thanks for 워싱턴 taking our 포스트의 questions. 레이첼 시걸입니다. You're describing this view that you don't think you're behind when it comes to the job market. Can you walk us 노동시장 through the specific 관련해서 data points that you 뒤처진 게 found to be 아니라고 most 말씀하신 것 helpful in the 같은데 discussions at 이러한 this 논의에서 meeting? 가장 You 유용하게 mentioned 사용됐던 maybe 지표가 walk us 무엇인지 through what the 궁금합니다. dashboard told you as 저희 far as thinking about the job 기자들에게 market 이 now. 지표들이 노동시장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실업률이 4.2%인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저희가 3% 중반대 지표를 작년에 계속 지켜봤는데요. 이것에 비교하면 높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건전한 지표입니다. 4%대 실업률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이 견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 참여율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 노화 관련해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경제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임금 상승은 장기적으로 2%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소 높지만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구직대 구인비가 예전에는 2대 1이었다면 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상당히 양호한 지표라고 생각하고 퇴사율도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수많은 고용 관련 지표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견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표의 수준이 아니라 지난 몇 개월간 변동폭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 상반 압력이 크게 낮아졌는데 고용에 대한 하방 압력 역시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이 상황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양대 책무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지금과 11월 사이에 다음 인하가 어느 수준이 될지 뒷받침할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당연히 데이터를 봐야 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노동시장 지표, 일자리 지표 저희가 모두 고려할 것입니다. 또 2차 일자리 보고서가 제가 알기로 회의 전날 나옵니다. 또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반영할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유입되는 데이터를 반영을 하고 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전망과 균형에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를 반영했을 때 적절한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양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계속해서 회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네, 엑시오스 기자입니다.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일자리 증가가 10만 개가 약간 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만족스러울까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증가가 상당히 견실했는데 앞으로 노동시장 둔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는 상황에서 1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실업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도 살짝 둔화가 된 것이고 이것을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 증가가 상당히 높았고 최근에 채용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업률이 상승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용이 더 둔화되면서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이 줄어들면서
lower employment. 실업률이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Thanks, Chair Powell. Edward Lawrence with Fox Business. 폭스 비즈니스의 에드워드 로렌스입니다. 추측에 따르면 금리가 3.5에서 4%까지 내리면서 결국에는 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It's just 일단 현재의 어려움을 다 지나치고 나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시대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조 달러의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중립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라고 생각됐던 시기였는데요. 너무나 먼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시기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두고 봐야 알겠지만요. 하지만 제 느낌상으로 개인적으로 중립금리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얼마나 높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비판이 대선 전에 이렇게 깊은 인하를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연준에 있으면서 대선을 4차례 겪게 되는데요. 이번이 지나면요. 이번 회의도 더 그렇지만 언제나 저희는 국민들을 위해서 옳은 일을 고민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집단으로서 결정을 내리고 이것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 외에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예 논의도 하지 않고요. 또 저희는 경제적인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고 저희의 일은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올바르게 내린다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저희 모두가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외에 다른 필터들은 저희가 걸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멈출 수 없을 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CBS 뉴스 기자입니다.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큰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미국의 경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오늘의 결정은 그러한 경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인플레는 2%대로 목표한 대로 내려가고 있고 여전히 노동시장은 견실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도는 이러한 강력한 경제 조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 수준에서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러한 높은 금리를 더 정상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를 선언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2%로 낮추는 것입니다. 저희는 근접했지만 2%는 아닙니다. 그래서 2%에 근접한 상황에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는 임무가 완수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의 카타리나 서라이벌입니다. 연준이 지금 주택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물가도 2%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주택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임대료를 인하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임대료가 저희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속도가 더뎠고요. 저희 역시 여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고 시장의 월세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 정도를 저희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세가 통제만 된다면 그 결과는 저희가 의구심을 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원 PCE 물가 관련된 다른 구성 요소들은 상당히 양호했고 변동성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2%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택 서비스 역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현재 인하가 시작되면서 수요가 다시 주택 쪽에서 증가하면서 집값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을 어떻게 점치시고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요? 주택 시장은 일부 현재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대환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동이 앞으로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있으면 매수인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수요가 새로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택 시장의 문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주택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부지를 찾기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주택 시장의 여러 가지 요소는 관리하기가 다른 부분보다 더욱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연준에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리가 정상화되면서 주택 시장도 정상화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포괄적으로 떨어지면서 주택 경기 역시 정상화될 것입니다. 연준이 이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폴리티코 기자입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화 정책은 여러 변수가 있는데 시차가 또 있지요. 지금 실업률이 너무 올라서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많이 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니게 질문과 관련해서도 또 질문을 드리면 오늘의 50bp 인하가 7월에 인하를 못했기 때문에 50bp 인하를 했을까요? 네, 시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경제는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2025년에도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상당히 양호합니다. 재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리 인하를 시적절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50bp 인하를 한 것이 우리가 뒤늦은 인하를 하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7월에 인하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7월 보고서를 회의 전에 받았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하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7월 고용보고서, 8월 고용보고서, CPI 보고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가져야 하는가? 모든 위원들이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를 보고 이번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원들 간에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ABC 뉴스의 엘리자베스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이미 기대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대출자들이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 좋을까요? 내년에 대해서요? 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모기지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의 의도는 일단 정책이 지금까지 충분히 적절하게 억제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것을 조정할 프로세스를 시작해서 억제적이기보다는 중립금리로 바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진전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추정치에서 나타나 있듯이요. 이 전망에 따라서 경제가 움직인다면 다른 시장의 금리들도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결국 경제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1년 후를 내다보면서 경제가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구들 중에 집값이 여전히 금리로 인해서 높다고 불만을 가진 가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치솟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많은 국가들도 했고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냉각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낮아지고 또 물가가 안정화됩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안정화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입니다. 현재 상황은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가 안정 역시 장기간으로 유지되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혜택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전개 상황이었고 분명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고인플레이션 보다는 물가가 높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고통스럽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Hi, Chair Powell. Greg Robb from MarketWatch.com. 마켓워치 기자입니다. Go through. You said just at the beginning that 초반에 이렇게 coming into the 말씀하셨습니다. blackout, 블랙아웃 there was like an open 시기에 thought of 25 or 50. 25bp냐 You know, if it could move either 50bp냐 25 or 50. 이러한 의견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Those two last speeches by 지난번 Governor 원로 Waller and New York Fed 의사나 President 존 John Williams, that 윌리엄스 they were sort of saying that maybe a 이사들이 gradual approach was 점진적인 gonna win the day. 접근법이 더 나을 것이다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시장에서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CPI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랬지만 50bp 인하가 예상되었다라면은 25bp를 인하했을까요? 저희는 항상 경제를 위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사이먼 어바노비치입니다. 지금 노동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일자리 상승도 주시하고 계신데 이것이 실업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고 또 현재 S&P 추정치가 4.4%인데 이것이 사이클에서 피크인데요. 이로 인해서 50bp 또 인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는 포괄적으로 노동시장 지표를 봅니다. 일자리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QCEW 지표까지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실업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단 하나의 지표만으로 인해서 저의 결정이 좌우되진 않습니다. 회의별로 인플레이션, 경기활동, 노동시장 등 모든 지표를 보고 우리의 정책 기조가 적절한지
이를 통해서 중기적으로 우리 책무를 달성할 수 있을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표만을 보고 있진 않습니다. Thanks, Chair Powell. Matt Egan from CNN. 네, CNN 기자입니다. Discussed earlier how 앞서서 연준에서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a sitting U.S. president 지금 should have a say 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지 않으시나요? previously suggested.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 독립적인데 왜 그런 독립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Countries that are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민주주의 Countries that are sort of like the 국가들,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과 유사한 국가들은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을 직접적인 정치 권력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통화 정책을 만들 때에 정치 권력을 위해서 또는 정치 권력을 유리한 그러한 통화 정책을 만드는 것.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떤 정치인을 위하거나 정치 권력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것은 미국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공의 이득을 위한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독립적으로 일할 것입니다. 아메리칸 뱅커의 캐멀입니다. 지난주에 규제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이클 바 부회장이 바젤 3 엔드게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준에서 지지하고 있는 방향인지 또 다른 기관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 다른 은행 규제 네, 두 번째 질문은 이 다음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기관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를 지지했고 관여를 했습니다. 변경안을, 즉 이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변경안을 다시 제안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은 아닙니다. 저희는 현재 의견들을 수렴해서 적절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또 타 기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집단으로 함께 이 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의견을 60일 후에 저희가 모두 수집하게 될 것이고 그를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어제 다른 은행 당국에서 이 병합 개혁, 합병 개혁 관련된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질문이지만 답이 없습니다. 네, 야후 파이낸스 기자입니다. 오늘의 의사 결정이 노동시장의 강력함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발언을 보시면은 인플레와 고용시장의 리스크가 균형을 맞추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노동시장에 대해서 더 우려하시나요?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경제와 고용에 대해서 더 우려하시나요? 지금 저희는 균형에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더 컸습니다. 노동시장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타이트했고 노동력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과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목표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한동안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했고
14개월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는 것은 노동시장과 경제를 둔화시키는 것입니다. 냉각시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을 냉각시키는 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제는 방향을 바꿀 시기입니다. 점진적으로 더 중립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오늘 상당히 강력한 출발을 했다라고 봅니다. 올바른 결정이었다라고 보고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내리라는 저희의 의지를 잘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 또는 둔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러한 징후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견실하고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기 둔화의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